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4월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달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죠. 5월달이 시작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일일이 한 분씩 답장을 해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편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근로장려금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니까 뜨죠? 요거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뜨네요. 자, 클릭. 자, 여러분 제도 소개부터 떴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시면 동시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제도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로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근로를 하시고 소득이 있으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네,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물론 사업자도 가능하십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 합산입니다.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즉 가구원 구성, 가구당 지급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총급여액, 부부 합산, 와이프와 남편분이 동시에 일을 하고 계시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를 조금 더 장려하는 효과를 보고자 함이죠. 그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양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인 경우죠. 자, 신청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자격. 아래에 가에서부터 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네. 자,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네. 근로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거주자라고 하면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지내고 있으면 그냥 거주자라고 불러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 명칭은 세 가지로 나뉘죠. 그죠?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별로 각각 지급액이 다르겠죠. 단독 가구란 무엇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예전에는 30세 미만은 혜택을 못 보셨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2018년도 기소권에 대해서는 30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자, 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호벌이 가구라고 한다. 즉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게 되면 호벌이 가구에 해당되시겠죠. 그리고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같이 일을 하시는데 나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맞벌이 가구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구성을 보면 상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자가 없어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그죠? 요 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입니다. 네. 다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호벌이 및 맞벌이에 해당되실 수가 있다. 네. 요걸 구분 짓는 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급 금액이 틀립니다. 네. 지급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소득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 요건이 맞아야지만 신청하고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즉 한 가구, 가족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거주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다음 표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미만이어야지만 신청 및 그리고 수령이 가능하다. 자,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 네. 호벌이 가구, 요거죠.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 요거죠. 3,600만 원 미만. 일 경우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시다. 네. 그럼 자녀장려금을 한번 볼게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 단독 가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호벌이 및 맞벌이 구분 없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소득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요거는 날짜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2018년 6월 1일입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요,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들어가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전세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새 들어 살고 있다. 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줬다. 그래도 그 금액은 본인의 재산에 해당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요 말과 요 거주자, 요 말을 이제 합쳐보면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183일 이상 한국에 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요건,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물론 18세 미만인 경우겠죠. 다음 요건,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도 중요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 기간을 넘기시면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자,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한번 볼게요.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확정 신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끔씩 떼고 연말정산하고 끝나죠. 하지만 그 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뭐 금융소득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5월달에 그걸 신고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만 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5월달에 세무서 가시거나 세무사 찾아가셔가지고 확정신고 하시고 그리고 요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나라에서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네. 자,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전자신청으로 ARS나 홈택스 모바일로. 그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문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간간히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번 보십시오. 네. 안내문에도 아마 정확하게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세무서 가시면 되고요.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세무서 방문이죠, 서면신청. 그럴 때는 요 서식 다운로드 해보시면 이렇게 열리죠. 자기 인적사항 적으시고 가구원 정보 적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시는 거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전세금이 있으면 전세금 명세서 적으시고요. 보시면 임차한 주택입니다. 네,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는 거. 네. 자, 그리고 총급여액 적으시고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신청금액 계산. 신청금액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시면 계산해 주실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산이 이제 2억 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신청하셔서 수령하시는 금액의 50%밖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 요거 좀 유념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기한 후 신청하시면은 받을 금액에서 10%를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기한 내에 하시는 게 좋겠죠. 괜히 뭐 10% 깎여서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뭐 부속서라서 내용을 여기에 다 적기 힘들면 뒤에다 적으시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요게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기속분에 대한 2019년도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고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변동된 사항은 예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 지금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면 되겠죠, 그죠? 네. 전년도입니다. 2018년도죠, 그죠?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입니다. 다음에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게 이제 산정표입니다, 그죠? 자,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에다가 400분의 150, 나누기 400하고 곱하기 150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에서 900만 원 미만, 요 사이가 최대 지급 구간이겠죠, 그죠? 그게 150만 원 지급된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2천만 원까지죠, 그죠? 150만 원에서 빼버립니다. 요 금액을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으로 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보시면 단독 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총 2천만 원까지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래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Y축, X축입니다. 최대 구간부터 볼게요. 400에서 900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900이라 쳐볼게요. 이게 지급액입니다. 이게 소득 구간이죠. 최대 지급 구간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50만 원 딱 체크해 볼게요. 150만 원. 그럼 이 사이에 있으면은 150만 원이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5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400만 원 미만, 요 부분들. 그리고 900에서 2천만 원 미만. 900에서 여기 2천만 원. 2천만 원.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헛벌이 가구도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맞벌이도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 금액 구간은 다 틀리겠죠, 그죠? 네. 최대 지급 구간만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900, 그리고 헛벌이는 700에서 1400, 그리고 맞벌이는 800에서 1700. 네. 이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조금씩 줄어든다. 최대 금액은 150, 260, 300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계산해 보기 나오죠, 그죠? 네. 여기에 딱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뭐 앞에서는 그냥 있길래 그냥 읽어드린 거고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절차. 중요하죠?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 서류들을 심사해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네. 5월달에 신청하면은 9월 말에 사먹으시는 거예요. 다른 기타 뭐 자료가 더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들이 뭐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조금 거짓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징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참고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저번 시간은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개편된 내용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상세 내용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근로장려금 타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아야 뭐 타먹죠, 그죠? 여러분들께 아시라고 이런 내용 전달해 드려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 경남 지방엔요.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